전국대회에 출전한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소속 배드민턴 선수단이 탄 승합차가 경북 청송에서 1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1톤 트럭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승합차에 탔던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코치 등 7명이 다쳤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김영계이자 해남 출신인 박광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변화와 통합의 절실함이 표현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나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새로 만든 가운데 공천 기준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주당의 상황에서 공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봄이 무르익는 요즘 남도엔 축제가 한창입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를 시작으로 보성과 달망에서도 잇따라 축제가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봄 풍경이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국대회 출전한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이 탄 승합차가 경북에서 트럭과 충돌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승합차에 탔던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코치 7명이 다쳤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9인승 승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뒤틀린 차체와 산산조각 난 유리창이 처참했던 사고 현장을 가늠케 합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의 31번 국도에서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을 태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많이 부서졌죠. 중앙선에서 막았기 때문에 누가 중앙선을 넘어왔는 것 같은데 도로 복판에서 사고 난 거예요.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학생 6명과 운전을 한 코치 1명이 다쳤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학생 1명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경북 청송군에서 열린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해 2일차 경기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광주시 교육청은 사고 대책반을 경북 사고 현장으로 파견해 학생과 부모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인 위로와 우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후속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트럭 운전자의 혈액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훔친 차량을 운전하던 미성년자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광주광역시 풍암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식당 출입구를 들이받아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와 동승자는 도주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날 새벽 도난 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이들은 어제 광주시 일대를 돌며 2차례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김영계이자 전남 해남 출신인 박광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변화와 통합에 대한 절실함이 공감대를 얻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원내대표가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내 새 사령탑으로 비명계이자 삼선인 박광훈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친이낙연계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렁에 빠진 당을 건져내 구원투수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보다 비명계가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4명이 경쟁을 펼친 구도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당선된 것은 그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변화와 통합이 절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는 역시 돈봉투 사건입니다. 대의원제 개편 등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을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견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총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이 문제를 정말로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지율마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한 비명계이자 전남 출신의 원내대표. 국민적 신뢰 추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천 기준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돈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의 공천 방식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질지 주목됩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천제도 TF를 발족한 민주당은 가점과 감점 기준, 당 기여도 등을 충분히 담아낸 개혁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경선은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련된 공천 룰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주축이 된 정당 정치개혁을 바라는 청년 정치인과 정치 신인 소속 30명은 현역 의원 지키기에 불과한 특별 당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선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격차가 나면 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역 의원의 안에 징계 전력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안을 만든다든가 현역 중심의 현역 지키기 개정안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로 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또 다른 원외 인사는 특별당규 개정안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당원 명부를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현역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유리한 공천 기준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새 공천 룰에 대해 다음 달 3일과 4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오늘 대전의 국하철도 공단을 찾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원이 많은 KTX 열차 투입과 주말 2, 3회 증편을 건의했습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봄이 무르익는 요즘 남도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를 시작으로 보성과 담양에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봄의 싱그러운 모습을 만끽하기 위해 축제 장소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하얀 나비가 봄꽃 사이로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온실 속에서 펼쳐지는 나비들의 화려한 군무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아서 신기했고 한 번씩은 꼭 오면 좋을 것 같은 곳. 20종 25만 마리의 나비들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한평 나비 대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지난 2008년 만들어진 황금 박쥐상.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순금 162kg, 은 281kg이 들어갔습니다. 30억여 원을 들여 만들어진 이 황금박쥐상은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그 가치가 140억 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한평군에 보배가 됐다. 녹차의 고장 보성에서는 내일부터 세계 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9일 동안 다양한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개막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 축제가 4년 만에 돌아옵니다. 추성 경기장과 관방재림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각종 공연과 경연대회, 먹거리 장터가 펼쳐집니다. 경치도 좋아지고
네, 잘 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절정을 향해 가는 봄 기운 속 남도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뮤지컬 광주가 뮤지컬의 본고장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을 거둔 뒤 광주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광주시립극단도 정기 공연 벚꽃동산을 무대에 올렸는데요. 지역민들에게 풍성한 작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43년 전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광주 소시민들의 뜨거웠던 투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5.18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광주가 다음 달 작품의 배경이 된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난 2020년 님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 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뒤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해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돼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뮤지컬 광주가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날을 기대하고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광주 출신 신예 5명을 포함해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뮤지컬 광주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메시지가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은 5.18 추념 기간 9차례에 걸쳐 광주에서만 집중 공연을 펼칩니다. 광주시립극단은 오는 29일까지 정기 공연 벚꽃동산을 무대에 올립니다.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휘곡으로 삶의 희비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고전 명작으로 꼽힙니다.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극중 인물들이 그러나 그 메시지는 굉장히 슬프며 애틋한 그러한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들의 공연은 우픈 연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펼쳐지는 심도 깊은 공연들이 지역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생활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한평을 이례적으로 찾아 한평 공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한평 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나비 대축제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됐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군공항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시장의 한평 방문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길 희망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축협 한우 100마리 소유권이 왜 농민에게 보도에 대해 한평 축협은 축산물 이력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한우의 이력제 정보를 수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특정 개인이 향후 소의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이미 2020년 2월 변경된 한우가 처분돼 수익이 한평 축협 측에 귀속됐으므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 등은 계엄군의 만행을 북한 간첩 수행으로 왜곡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두환 씨의 민형사 재판을 통해 확인된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건 종교의 가면을 쓰고 광주 시민을 2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5.18을 모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5.18 정신을 훼손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광훈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목포 남항에서 도서 생물조사선 섬누리모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선박 중에선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을 도입한 섬누리모는 길이 30m, 폭 5.4m, 높이 2.6m 규모의 20명 승선이 가능한 61톤급 선박으로 최대 속력은 31노트입니다. 섬누리모는 돌출된 선수부를 통해 접안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연구진의 상륙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가 오늘 제1차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첫 정책협의회에선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이전,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지방하천 및 연륙연도교 국가지원 확대 등 13개 정책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신정훈 전남노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당 소속 기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이 출향민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장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4개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주 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고향사랑 활성화 상생대회를 열고 각 지자체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홍보하고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 풍물놀이와 마술 등 볼거리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